열문제다. 자, 시작을 할 건데요. 제가 아까 호석이가 얘기 못 들었으니까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할게요. 오늘 여러분 세포 분열, 체세포하고 감수 분열 파트 선생님 내용 한 번에 전체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 배우시는 내용이 너네 이제 수행평가 곧 보게 되는 거 내용에 딱 겹친다라고 얘기 아까 맞죠? 네. 지금 아직 수행 본 바는 없죠? 다음 주 목요일에 봐요. 다음 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는 내용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보니까 꼼꼼하게 잘 외워주셔야 되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오늘 다 왔어도 이번 영상 촬영 다 해놓을 거예요. 알았죠? 네. 자, 봅시다. 지난 시간 때 했던 내용 잠깐 체크를 하긴 해야 돼요. 뭐 했었냐면 일단 염색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맞죠? 네. 자, 염색체가 뭐라 그랬죠? 가장 심플하게 말하면 가장 심플하게요. 그러니까 책에 써 있는 말로서가 아니라 염색체의 기능을 여러분이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된다 했었죠? 유전 염색이 물질 잘 되는 거. 유전 물질을 담고 있는 유전 물질 덩어리 이건 맞는데 여러분이 뭐로 이해를 받아들이시면 된다 했었어. 세포가 아닌데. 여러분 몸에 설계도 설계도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몸들 이루는 설계도라 그랬어요. 여러분 몸의 설계도요. 나는 머리카락이 곱슬이 될 건지 직모가 될 건지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몸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 나갈지에 대한 설계도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염색체의 근본은 어떤 물건이라 그랬죠? DNA. 네, 맞아요. DNA라는 물건이 이렇게 있는데 이 DNA 보시면 보통 우리가 이중 나선 구조라 그래서 사다리가 살짝 꼬여 있는 형태의 구조였는데 네. 이 안쪽 부분 자세한 거는 나중에 고등부 때 배운다 했었습니다만 이 안쪽 부분에 여러분들의 몸에 대한 정보 즉 유전자가 적혀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 대충 이런 느낌이야. 여기에는 기억이라는 게 들어있다 칠게요. 자, 저 자체는 의미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겠지만 그 다음 사다리 자리에 오, 그 다음 사다리 자리에 비읍, 그 다음 사다리 자리에 시옷, 그 다음 으, 그 다음 리을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 연달아 있음으로써 곱슬. 자, 무슨 머리가 된다? 곱슬머리가 된다. 자, 이게 비유적인 게 아니라 진짜로 이런 방식이에요. 진짜 이런 방식이에요. 물론 여기에 한글로 들어있을 리는 없죠. 한글이 들어있을지 없지만 그래도 진짜 이 방식입니다. 한 자리만 가지고는 아무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지만 얘네들이 연달아 존재함으로써 어떤 특정한 정보를 가지게 되는데 이를 자세하게 배우게 되는 건 아쉽지만 고등부 내용이고요. 지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여러분 요 속에 여러분에 대한 설계 정보들이 들어있다 보시면 된다 했었죠. 맞죠? 자, 이때 이러한 DNA들을 어디에 넣어야 돼? 여러분 몸에 있는 모든 세포 속에 다 들어가야 된다 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얘가 너무나 길이가 길고 하다 보니 어떻게 해야 된다? 가만히. 뭉쳐놔야 된다 했었죠. 네. 그렇게 뭉쳐놓은 막대 모습이 결국 뭐라 그랬죠? 염색체요. 그게 결국 염색체라 부른다 했었어. 그리고 이러한 염색체는 방금 말했듯 반드시 여러분 세포마다 들어있어야 돼요. 그것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세포 속에도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겠죠. 마찬가지란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그렇다면 세포 분열을 우리가 배우는데 분열한 세포 속에도 처음에 있던 것과 완전하게 똑같은 염색체가 들어가 줘야 한다라는 뜻이 되겠지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세포 분열에 대한 개요를 하나만 말씀을 드리자면 자, 어떤 세포가 있고요. 세포 핵이 있다고 합시다. 알다시피 여러분이 염색체는 염색사라는 모습으로 이 핵 속에 들어있다라고 배웠습니다. 맞습니까? 이 핵 속에 염색체가 딱 2개 들어있는 어떤 사람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네. 하나는 A 또 하나는 B라고 부르도록 합시다. 이게 쪼개져서 몇 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2개의 세포가 되었을 때 각각의 핵 속에 여전히 A와 여전히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B. B가 들어있어야 되며 그럼 쪼개져 있는 나머지 하나의 세포 속에도 여전히 A. 들어있어야 되죠. 근데 그렇게 되면 뭔가 이상합니다. 왜냐면 얘는 A 몇 개 가지고 있었죠? 한 개. 근데 여기도 넣고 여기다 넣으려면 몇 개가 있어야 돼? 이렇게 2개. B도 몇 개밖에 없었냐면 하나밖에 없었는데 여기다 넣고 여기다 넣으려면 당연히 2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 가지고 양쪽에 넣는다? 말이 안 돼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포 분열의 개요를 얘기를 해보자고 한다면 분열하기 전에 반드시 어떤 과정이 필요하다 그랬었냐면 이 염색체 A와
이 염색체 B를요 복제품을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복제품을 만드는 과정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양쪽에 동등하게 염색체 들어갈 수 있겠어 없겠어? 들어갈 수가 없겠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세포 분열의 개요를 따져보자면 우선은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염색체라는 저 유전 물질을 몇 배로 양을 불릴 필요가 있죠? 2배로 양을 불리게 되는 무슨 기가 반드시 필요하다? 간기라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 다음 실제적으로 쪼개나가는 과정인 무슨 기가 필요하다? 분열기가 필요하다. 물론 이때 이 분열기 같은 경우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전기, 중기, 후기, 말기를 나눌 것이고 간기 같은 경우도 나중에 고2 때 가면은 뭐 G1기, S기, G2기 뭐 이런 식으로 더 구별을 할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중등부 과정상에서는 간기라는 것의 핵심이 뭐라는 거? 이 속에 들어있는 유전 물질들의 양을 몇 배로? 2배로 복제하는 것이 핵심이라는 거 하나만 알고 가면 되시겠고요. 오히려 여러분은 이 분열기가 다시 전기, 중기, 후기, 말기 4개로 쪼개진다 했었는데 그 과정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시는 것을 더 주요하게 봐주셔야 되겠다 이것입니다. 괜찮습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복제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양쪽에 똑같이 A와 B가 들어가는데 색깔이 다르죠? 제가 복제했다라는 의미로 빨간색을 썼어요. 자, 그래서 색깔이 달랐는데 그러면 이것은 A가 아닌가요? 이것은 A의 복제품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실상 들어있는 내용상 진짜로 뭐랑 그냥 똑같은 거야. A랑 똑같은 거고 얘도 진짜 B랑 똑같은 거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면 아무 문제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세포 분열은 기본적으로 간기와 분열기라는 크게 나눴을 때 몇 개 단계로 나뉜다? 2개 단계로 나뉜다. 요것을 기본 개요로 깔고 시작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런 세포 분열 개요를 통해서 실제 세포 분열 과정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다시. 자, 요거 다 지워도 되죠? 요거는. 요 개요 파트는 지워도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그 드렸던 프린트의 1페이지의 아랫부분에 보시면 큰 2번 제목 무슨 분열 있죠? 세세포 분열이 있는데 여기 부분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이거 배운 지가 그래도 좀 지났는데 얼마나 됐죠? 한 달 반? 2달 정도 됐나? 네, 여름방학 때 배웠었으니까. 내용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네. 이 정도.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여러분들 시험 나오는 게 어떤 식으로 나오느냐? 여러분 그냥 빈칸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냥 동그라미. 이게 핵 그림이야. 핵이라고 이게 동그라미 뿅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야. 속이 그냥 빈칸일 겁니다. 이 속에다가 여러분들은요 염색체를 직접 그리셔야 돼요. 길이가 뭐 긴 건 길게, 짧은 건 짧게 그런 거 헷갈리지 않게 정확한 길이에 맞춰가지고 정식적으로 이 내부에 염색체를 그려주시고 그 아래에 뭐 예를 들어 이게 뭐 간기라고 한다라면 간기에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밑에 설명을 쓰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따라서 제가 지금 내용 하는 거에서 내용 이해하는 거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 내용에 맞게 그림 그리려면 어떻게 보셔야 되는지도 같이 봐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자, 그러니까 학교 수행평가식으로 제가 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행평가에서 분명 뭐가 있을 거냐면 기준이 되는 그림이 하나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준이라고 하면은 아직 세포 분열을 할 때요, 세포 분열 하지 않을 때요. 아직 하지 않고 있었을 때에 대한 기준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기준에도 당연히 뭐가 있을까? 핵의 껍데기인 핵막이 있을 것이고 이 핵막 속에 기준이 되는 염색체들을 그려주게 되겠죠. 좋습니다. 저는 기준을 까망색 A와 까망색 B 이렇게 2개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까망색 A와 까망색 B 이렇게 2개를 잡도록 하죠. 학교에서 아마 4개 정도 줄 가능성이 높아요. 긴 거 2개랑 짧은 거 2개. 네, 이런 식으로 줄 가능성이 높기는 한데 사실 원리가 똑같기 때문에 어떤 그림이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 원리에 맞춰서 그림 그리시기만 하면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기준되는 세포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해드리자면 저는 지금 핵막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그려놨죠? 염색체 들어있는 걸 그려놨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때 염색체가 아니죠. 없습니다. 왜냐? 핵 속에 있는 동안은
맞아요. 염색체가 아니라 염색사라고 해서 굳이 말하자면 약간 이렇게 실이 대충 엉겨붙어 있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으로 그리는 게 사실은 더 맞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사실 이 핵막이라는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속이 비쳐 보일까 안 보일까? 사실은 그 속이 비쳐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염색사 풀어져 있는 상태로는 그림을 그릴 수도, 그리고 지금 얘가 얼마만큼의 염색체를 나중에 가지게 될지도 기준을 잡을 수가 없다 보니까 편의상 염색체 형식으로 그림을 그린 거지, 실제로는 이 속에 염색체가 없다라는 사실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물론 이걸 쓸 리는 없을 거지만 이건 작성할 내용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림을 보고 이걸 편의상 이렇게 한 거구나 라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다음, 요때 염색체는요, 복제가 된 후에요, 복제가 아직 되기 전이에요. 복제 전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여러분 염색체를 그림 그릴 때 이렇게 막대형으로 그릴 때가 있고 이렇게 나비자 형태로 그림 그릴 때가 있죠. 네. 왼쪽 그림 이 모습이 맞다는 얘기고 오른쪽 모습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오른쪽 모습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전에 개요 그리면서 말씀드렸지만 복제가 되었을 경우 이 모습이 되는 거거든요. 복제가 되기 전이었으면 당연히 막대 모양이 맞습니다. 괜찮으신가? 네. 좋아요. 자, 그리고 이때 염색체는 반드시 몇 개씩 짝을 이룬다? 두 개씩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왜요? 무슨 염색체 관계라서? 상동 염색체 관계라서. 아직 얘네들이 분열하면서 상동 염색체가 뭐 다른 데로 분리되거나 하는 그런 변화는 없었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두 개씩 짝이 되도록 무조건 처음에는 존재하고 있었어야 되고, 이걸 기준점으로 잡아서 전기 어떻게 되고 간기 뭐 그런 거 다 하나씩 보시면 되겠다 이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으시죠? 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기준에서 시작해보자. 간기입니다. 자, 일단 간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그리셔야 되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염색체들이 이 모습이 됩니다. 뭐가 된다는 얘기야? 예, 복제가 된다는 얘기야. 이렇게 복제가 돼요. 그렇다면 따져보자면 이 왼쪽이 A고 오른쪽 빨간 거는 그럼 A의 복제품이죠. 네. 복제품엔 제가 프라임을 붙여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오른쪽 까만 거는 B고 그 옆에 빨간 거는 B 프라임이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프라임이라는 부호가 붙었지만 사실상 B와 같은 겁니다. 맞죠? 자, 그러니 이때 일어나는 일 쓰세요 라고 하면 뭘 써야겠니? 이 속에 유전 물질들이 복제됩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시험에서도 요것 때문에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수가 몇 배가 될까요? 안 변해. 그렇지, 유지됩니다. 그럼 대체 이 복제돼서 변한 건 뭔데요? 양이 달랐습니다. 양이 몇 배가 됐다? 두 배가 됐다. 이 개수와 양의 차이는 어떻게 보시면 좋다라고 했었냐면은, 자, 내가 지금 여기다 염색체 그림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 염색체라고 하는 거는 요 가운데 부분을 묶고 있는 덩어리 단백질이 하나 있다 그랬죠? 요 이름 뭐였었죠? 동원? 참치가 아니라 동원체 임마, 동원체 라고 불렀었고요. 요때 요 막대기 하나를 뭐라 부른다 했었죠? 염색분치. 요것을 염색분체라 불렀어요. 그럼 지금 그림 같은 경우는 동원체가 하나 들어있고 염색분체가 몇 들어있다? 둘 들어있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맞죠? 이때 여러분 염색체의 개수를 세세요는 뭘 세시는 거냐면 동원체를 세시면 돼요. 이때 유전물질의 양을 세세요 라고 말하면 무엇을 세시면 되냐면 이 염색분체가 몇 가닥 들어있는지를 세시면 됩니다. 그럼 최초 이 모습은 몇 가닥이야? 두 가닥이죠. 두 가닥. A, B 각각 두 가닥, 총합 두 가닥이죠. 그럼 여기는 A하고 B'들, B하고 B'들까지 합쳐서 총 몇 가닥이야? 네 가닥. 그래서 가닥으로 따져보시면 양이 몇 배가 됐음을 볼 수 있죠? 두 배가 됐음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개수는 뭘 따지라고요? 얘네들을 묶고 있는 동원체 부분을 보라 그랬죠? 왼쪽 그림의 동원체는 아마 요 부분 두 군데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에서도 동원체는 요 부분 두 군데 있을 것입니다. 그럼 동원체 차이가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이거 개수도 유지라고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간기의 핵심 내용은 이겁니다. 물론 간기 때 이거 말고도 세포가 성장하기도 하죠. 세포 크기가 커지기도 합니다. 왜냐면 나중에 분열을 했을 때 성장 없이 분열하면 세포 하나하나 크기가 너무 뭐하게 돼? 작아져 버리기 때문에 성장하는 부분도 있지만 뭐 그 부분은 우리가 어차피 염색체나 유전 물질을 중심으로 볼 거기 때문에 그렇게 주요한 내용은 아니고 그냥 당연히 그렇게 될 것이다 정도로 생각만 해두시면 돼요. 괜찮나요? 좋아요. 다음 전기로 넘어갑시다.
자, 무슨 일 벌어진다? 호석아, 괜찮니? 컨디션? 조금만 힘내. 오늘 거 중요하니까. 자, 전기의 제일 중요한 내용. 첫째, 이거 순서대로 합시다. 뭐가 먼저 없어지죠? 행막이 없습니다. 핵막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속에 들어있던 염색사들이 뭉쳐서 염색체로 되는 게 지금입니다. 사실 이 전까지는 염색체가 아니라 아까 말했던 무슨 상태라고? 염색사의 모습입니다. 핵 속에 있을 땐 염색사의 모습인데 이때 처음으로 염색체라는 모습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염색체라는 모습이 처음으로 어디 밖으로 튀어나옵니다? 핵막 밖으로 튀어나오죠. 왜? 핵막이라는 껍데기가 없어졌으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것만인가요? 아니죠. 양 끝에서 방추사. 이 맞아요. 방추사라는 게 만들어지죠. 이 방추사라는 것은 스파이더맨 실 같은 거라 그랬어요. 거미줄 실을 뿜어가지고 물건을 잡아채 땡겨올 수 있는 것처럼 이 방추사는 조금 있다가 이 염색체들을 잡아 끌어올 수 있는 실이 됩니다. 괜찮자?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정보를 밑에 서술하자면 첫째, 뭐가 없어졌다? 행막. 핵막이 소실됐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요것도 있어요. 핵막에 보시면은 인이라고 하는 RNA라는 덩어리 물질이 있거든요. 그래서 핵막과 인이 소실됐다라고 하는 게 더 정확한데 학교에서 핵막으로 배우니 핵막과 인 두 가지 다 배우니? 행막. 핵막 하나만 배웠어요? 좋아요. 그러면 인은 버립시다 일단. 자, 핵막은 소실됩니다. 그러면 핵막이 소실됐기 때문에 속에 들어있던 염색사들이 뭐로 바뀐다? 염색체. 네, 염색체로 바뀌어서 등장하죠.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중요하다는 말은 그냥 문제로 잘 내는 사건 중 하나예요. 염색체라는 게 처음으로 등장하는 건 세포에서 항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전기가 돼야 처음으로 등장했다는 얘기야. 그 전까지 염색체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염색체는 사실 이때다. 앞에 있는 염색체는 뭐죠? 편의상 그림 그린 거고 저건 다 염색사입니다. 괜찮죠? 좋아요. 염색체가 등장하고요. 그 다음 얘네들을 이끌기 위해 양극이라는 게 양쪽 끝부분을 말하죠. 양극에서 뭐가 만들어져? 방추사. 방추사 생성된다. 까지 전기 기억하시죠. 자, 다음입니다. 그러면 전기 다음 중기며 중기에서 아까 했던 저 염색체들이 어디에 배치가 되죠? 그 중앙. 중앙 부분에 깔끔하게 배열이 되죠. 뭐 이때 빨간 게 위로 갈지 까만 게 위로 갈지는 뭐 상관없어요. 랜덤합니다. 자, 그리고 양극에서 만들어졌던 누가 와서 붙죠? 방수사가 와서 달라붙죠. 자, 그러면 이때의 사건은 어떻게 설명하면 될까? 염색체들이 어디에 배열됩니다? 자, 중앙에 배열됩니다 라고 하면 되는데 여기서도 역시 제가 확인할 거 여기에 중앙을 세포 적도면이라 부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학교에서 뭐로 배웠나요? 중앙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중앙이요? 그럼 중앙으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요. 방추사가 연결이 되죠. 누구한테요? 염색체. 정확하게 말하죠. 염색체에 있는 요 가운데 부분 뭐요? 동원체. 동원체한테 와서 접합을 합니다. 자, 내부적 사건 자체는 이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중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물어보는 요소가 있습니다. 뭐가 있었냐? 이 중기라는 건 앞으로 일어나는 간기부터 말기까지의 전체 과정 중에서 가장 관찰이 잘 되는 거. 짧은 시기죠.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말은 무슨 뜻이기도 하느냐면 여러분이 세포를 중기에 해당되는 세포를 찾으려고 해도 찾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 찾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평균적으로 봤을 때 100개의 세포를 랜덤하게 무작위로 관찰을 해본다면 중기에 해당되는 세포는 2개에서 3개 정도밖에 없어요. 100개를 쳐다보면 이거 다 중기가 아니네 싶다가 중기에 해당하는 거 겨우 한 2-3개 정도밖에 못 찾는다는 얘기야. 엄청 찾기 힘들어요. 그런데 찾기 어렵지만 찾았을 때 뭐 장점이 있다. 어떤 장점이 있었죠? 관찰이 잘 되는 거. 맞아요. 내부 관찰이 좋아요. 관찰하기에 굉장히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경우에는 염색체들이 여기저기 분산이 돼 있거든요. 막 퍼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겹쳐 있기도 하고 이게 염색체 하나인가 2개인가 대충 이게 연결된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런데 중기는 아까 말했던 염색체들이 가운데 일렬로 짜라라라락 배열이 돼요. 그러니까 개수 확인하기도 좋고 형태 확인하기도 좋게 안쪽이 가장 클리어하게 깔끔하게 정리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기라는 점은 찾기는 쉽다 어렵다? 어렵다. 하지만
이 짧은 시기가 내부 관찰하기에는 굉장히 유리한 시기라는 거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 물어봅니다. 다음요. 후기입니다. 뭔 일 벌어지죠?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지죠.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졌으니 여기에 연결되어 있던 염색체들도 이끌려 이동을 하죠. 그런데 잘 볼게요. 염색체가 이끌려 올 때 나비 모양이 아니라 어떤 모양에 의해서 염색 분체. 분체 하나씩이 쪼개짐으로써 한 가닥짜리 염색체 모습이 되죠. 예, 이렇게 쪼개져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를 우린 후기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후기에 대해서는요. 짜짜짜. 자, 뭐라고 말하면 될까? 방추사의 길이가 수축합니다. 그리고 방추사 길이가 수축하게 되면서 거기에 있었던 염색체들이 어떻게 돼요? 분리돼서 각 가닥의 염색 분체들이 어디로 이동해죠? 이게 어쨌든 고유 명사니까 극이라는 이름 써줄게요. 양극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게 여러분 후기 부분이 되시겠죠. 여기까지 괜찮습니까? 자, 마지막 말기입니다. 말기는 아래에다 할 건데 하는 이유가 있어요. 말기는 동물일 경우랑 식물일 경우가 모습이 살짝 다르죠. 근데 근본적으로 하는 일은 똑같은데 모습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옆에 좀 칸을 많이 잡을 겁니다. 잠깐 이거 뒤에까지 잘 보이실란가 모르겠다. 혹시 몰라 좁아서 안 보일 수 있으니까 이 왼쪽 아까 했던 요거 지우고 여기다 할게요. 순서가 좀 이상해 보이겠네. 자, 말기요. 자, 여기서 동물인 경우하고 여기서 식물인 경우입니다. 자, 동물인 경우는 세포 중앙 부분이 밖에서 안쪽으로 오므라들다가 결국에 어떻게 돼요? 떼어져요. 두 덩어리로 뽁 하고 떨어져 나가게 되는데 이때 두 덩어리 뽁 떨어져 나간 거 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핵막이 재생성되고요. 그 속에는 다시 뭐가 들어갔을까? 이 그림 기준으로 할까? 위쪽에 빨간 거 하나 까만 거 하나 들어갔죠? 저 빨간 거가 A 도트라고 합시다. 그럼 저기에 들어간 까만 건 뭘까요? B. 네, 이건 B겠죠. 아래쪽으로는 그러면 A가 들어가고 B 도트. B 프라임이 B 도트가 들어갔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각각으로 분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이며 식물 같은 경우는 뭐가 다르냐? 식물 같은 경우는 좀 전반적으로 각진 모습이 있죠, 그죠? 네. 왜 각진 모습이죠? 겉에 대체할 수 없는 단단한 껍다구가 있죠. 네. 이 껍다구의 이름은 성층. 예. 세포 막. 벽이요. 벽. 세포막은 양쪽 다 있잖아. 세포벽이라는 단단한 껍다구가 있다고. 그게 사람으로 치자면 뼈 같은 건데 우리는 뼈가 이제 살과 분리가 되어 있죠. 뼈와 살이 분리된다? 좀 이상한데 말이. 자, 뼈와 살이 별도로 존재하죠, 그렇죠? 근데 식물한테 뼈와 살이 별도로 존재하냐? 그러지가 않고 각각의 세포마다 이렇게 껍다구 형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불어들였을 때 우드득 하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얻었다 이런 뜻이 아니라 뭐야 이 세포벽이 빠개지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라는 거였었죠. 자, 얘는 결국 뽀개면 돼 안 돼?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쪽에서 뭔가를 만들어서 바깥쪽으로 넓혀나가요. 그러니까 얘는 밖에서 안 방향이었다면 얘는 안에서 바깥 방향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잠깐만요. 바깥의 세포벽은 그대로 있죠. 네. 그 안쪽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이 몸은 이름은 세포판이라고 부르는데 이 세포판이 쭉쭉 자라서 나중에 뭐가 되냐? 이 안쪽에서 새로운 세포벽을 만듭니다. 이 새로운 세포벽이 만들어지면 결국 세포는 위쪽 세포와 아래쪽 세포로 쪼개지는 게 되겠지요. 맞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속에도 역시 뭐가 다시 만들어져? 핵막 다시 만들어질 것이고 염색체도 똑같이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럼 지금까지의 내용을 글로 작성한다면 뭐라고 하시면 될까? 첫째, 세포가 일단 두 덩어리로 쪼개지는데 방식은 좀 다르지만 이것을 뭐라 그런다? 세포 분열이라 부른다 했었고요. 자, 세포질 분열되면서 뭐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핵막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핵막 재생.
그리고 그 핵막 속으로 들어가면서 염색체는 다시 보이게 돼, 염색체 안 보이게 돼. 염색체 소실되죠. 근데 아예 사라져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무슨 모습이 된 거야? 염색사라는 모습이 되어서 어디 속으로 들어갔다? 핵각 속으로 들어가는 상태다.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죠. 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 체세포 분열이 맞춰지면서 최초 있던 기준 세포랑 비교를 해볼게요. 두 개의 세포가 됐죠. A'과 B가 들었는데 A'은 사실상 누구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A, B가 다 들어간 거고요. 요거도 A하고 B' 들어갔는데 B'은 사실 누구랑 똑같아? 그냥 B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 A, B가 들어갔다고 볼 수 있죠. 즉 원본에 있었던 세포와 완벽하게 동일한 세포 몇 개로 나눠졌다? 두 개로 나눠지는 거. 이걸 우린 체세포 분열이라 하며 생물들이 이러한 체세포 분열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인간 기준으로 보자라면 첫째, 몸이 더 생장을 하려고 할 때 몸집이 더 커지려면 세포가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자, 그다음 둘째, 망가진 부분을 수복할 때 피부가 수명을 다해서 때가 떨어져 나갔어. 그럼 그 자리를 메꿔줘야죠. 재생을 할 때에도 사용이 된다 했었습니다. 물론 인간이 아니라면 예를 들어 세균 같은 건 이걸 하고 나면 세균 한 마리가 더 생기는 방식이죠. 즉 자손을 만들어내는 생식에도 이용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여러분에게 묻는 건 기본적으로 누구 위주냐? 인간 위주입니다. 인간 위주이기 때문에 인간을 기준으로 먼저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와 누구, 생장과 재생이 주기능입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되는 거죠. 괜찮습니까?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이게 체세포 분열인데 이 전체 과정 내부 구조 그림까지 해서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왜냐하면 이것의 내용의 80%가 생식세포 분열에 그대로 겹치죠. 이거 생식세포 분열의 80%는 그대로 겹치니까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으면 이제 생식세포 분열은 제가 되게 빠르게 할 거거든요. 왜냐면 내용이 똑같아. 거의 똑같고 한 20% 정도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 살짝 있는 식으로 양념 얻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네.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질문. 이해 다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진행을 합시다. 레어로 가야 돼. 자, 준비들 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거 체세포 분열의 전체 과정을 명확하게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럼 이제 감수 분열할 건데 감수 분열 내용이 한 80%는 내용이 겹친다라는 걸 그러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알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한번 지우고 감수 분열 들어가도록 할게요. 싹 지울 건데 혹시 뭐 사진 찍어두거나 뭐 필기하거나 할 거 있어요? 아니요. 괜찮아요? 네. 허허. 하남자 필기 안 하고 99점 맞아. 너 아니야?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너네 이제 고등부 시작하면서 내가 중등부한테는 그래도 안 하던 건데 너네 필기 노트 감사합니다. 너네 이제 필기 노트 무조건 만들어서 하셔야 돼요. 안 하시면 근데 너네가 힘들어요. 분량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요약본만 만들어도 거의 뭐 노트 하나 꽉 차니까. 필기 노트. 민기야, 매출 오르겠다. 민기 용돈 1,000원씩 용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노트가 요약분 한 개가 노트 한 개인데 몇 개인가 매출이. 내가 7,000원 안 빠져나가면 난 부자인 거 꼴보기 싫으니까 드림기포 갈래. 재밌는 뽑았는데 이런 얘기하지 마. 알파에 없는 드림기포 얘기하지. 자, 시작합시다. 꺼져 그냥. 아니 이거 0.2. 알았어. 자, 준비됐니? 네. 감수 분열합시다. 자, 감수 분열은 다른 이름으로 뭐라고도 부르죠? 생식세포 분열. 왜요? 이게 살짝 생식 제 차이 방금을 이게 살짝. 네,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명확하게 답이 안 나오시면 공부를 좀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목적 자체가 달라서 그래요. 체세포 분열은요. 애초에 목적이 생장과 재생이다 보니까 처음에 있던 거랑 같은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다른 세포를 만들어야 돼요? 똑같은 거 만들어야죠. 오히려 다른 걸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암세포라 부른단 말이야. 네. 똑같은 걸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일부러 다른 걸 만들 겁니다. 단 내용이 달라지는 게 아니고요. 내용의 양을 줄이는 식으로요. 인간의 본래 염색체 개수는 총 몇 개가 있었죠? 46개. 46개. 근데 이게 쌍으로 따지면 몇 쌍이죠? 23쌍. 23쌍이었습니다. 그리고 각 쌍마다 몇 개씩? 2개씩 상동 염색체가 짝을 이루는 시기였었죠. 그 짝을 없애는 시기예요.
원래 1번 염색체 2개, 2번 염색체도 2개, 3번도 2개, 4번도 2개씩 있던 거를 1번 염색체 하나만 남기고 2번도 하나만 남기고 3번도 하나만 남기는 식으로 쌍을 이루던 걸 쌍을 이루지 않게 없애버리는 겁니다. 일부러 절반짜리 세포를 만드는 거죠. 목표가 뭐죠? 얘는 딱 하나의 목표만을 가집니다. 다음 자손을 만들기, 즉 생식을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이름 자체도 무슨 세포 구절이다? 생식 세포 구절이다. 왜요? 자, 아빠 인간, 엄마 인간, 염색체 각각 46, 46입니다. 욕심내서 우리 딸, 우리 아들에게 46, 46을 다 줘버리면 어떻게 돼요? 개생냄새 92가 돼버리죠. 이걸 인간이라 볼 수가 없어요. 없죠. 실제로 이렇게 될 경우 만약에 그렇게 되지도 않지만 그러니까 만약 그렇게 돼버릴 경우 유산됩니다. 애초에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돌연변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태어나지 못해요. 못하게 되니까 정상적으로 태어나게 하려면 몇 개를 맞춰줘야 돼요. 46개. 46개를. 그렇다면 그 상동염색체에 해당하는 애를 일부러 하나씩만 주면은 합쳐졌을 때 정상적으로 2개씩 짝이 다시 맞아지게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걸 위해서 일부러 절반짜리 세포를 만드는 것으로 이때 만들어내는 걸 남성 기준으로는 증자 그리고 여성 기준으로는 난자라고 부르는 식의 생식 세포로 불렀었습니다. 그걸 만드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과정은 체세포 분열과 다르냐? 네, 다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80%는 똑같다. 차이 나는 요소는 결국 20%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인데, 자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시작이 정해놓고 해야죠. 기준은 정해놓고 해야죠. 기준은 아까랑 똑같이 정합시다. 속에 염색체 몇 개만 그릴까요? 2개 한 쌍만 그리도록 하고 하나는 이름 A에 또 하나는 이름 B가 짝을 이루는 상동염색체라고 가정하고 시작을 할게요. 자 얘네들의 모든 시작은 무슨 기부터 시작하죠? 간기. 근데 어차피 간기에는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간기는 사실 밑에 설명 쓸 것도 없어요. 설명 쓸 것조차도 없을 만큼 아이고 떨어졌다. 이씨. 자 완벽하게 똑같습니다. 그럼 체세포 때랑 똑같이 생각하면서 얘기를 하자면 여러분은 이때 뭐가 일어났다라고 말하시면 돼요. 무엇이? 주어가. 맨날 주어를 빼뜨려 이놈들이. 염색사. 아하 이거 다 서로 다 다른 거 말하고 있죠. 자 아까 뭐라 써드렸었죠? 염색사. 아닙니다. 염색분체. 아닙니다. 염색체. 뭐 아니에요. 유전물질 예, 유전물질이야. 유전물질 복제라고 말하시면 이때 늘어나는 것은 아니죠. 뭐가 아니야? 양. 아니, 수가 아니라 양 수가 아니라 양이죠. 양이다. 양이 늘어나는 것이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니지만 세포 크기도 아니죠. 작아지죠. 무조건 어느 성장. 정도 성장을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쪼갰을 때 너무 작아지지 않을 테니까요. 맞죠? 네. 자, 그 내용을 기억한다면 밑에 뭐 쓸 것도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맞죠? 다음요. 그러면 중요한 건 그 다음부터인데 자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차이가 나오죠. 체세포 분열은 간기 이후로는 전, 중, 후, 말 4개 단계가 남아있죠. 근데 얘는 전, 중, 후, 말, 전, 중, 후, 말 총 몇 단계로 나눠지죠? 9단계. 간기 이후로 8단계. 앞으로 8단계가 남아있다는 점이 일단 차이점이죠. 그래서 전, 중, 후, 말이 2번 반복돼야 되기 때문에 1분열 전기 1분열 중기 1중기라고 쓸게요 이제 1분열 후기 일중기 있어. 글자 이거냐 그리고 1분열 말기로 나눠지게 되고 마찬가지로 그 이후 몇 분열 2분열 전기. 전기 2분열 중기 2중기 이후기 이말기 이말기. 이말. 자 이렇게 나눠진다는 점 일단 큰 차이가 하나 나왔다면 이거죠. 단계수가 많아졌다는 거죠. 하지만 사실상 전중 후말 각 단계에 일어나는 일은 큰 차이가 있다 없다? 큰 차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으니 봐야 되는 게 특히 몇 분열에서 차이가 많죠? 1분열에서 차이가 생겨요. 사실 2분열은 체세포 분열과 100% 동일하고요. 1분열에서만 차이가 조금 있을 뿐입니다. 자, 첫 단계 봅시다. 전기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거 일단 뭐가 없어집니까? 핵막이 사라져. 핵막이 사실 사라지는 거 차이 있어 없어? 없어요. 굳이 쓸 필요 없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차이가 보입니다. 이때 염색사들이 뭉친 뭐가 만들어지죠? 염색 분체. 염색체가 이렇게 만들어지죠. 근데 다른 점이 생기죠. 이때 이 염색체와 부담 염색체. 또 다른 염색체, 정확하게 말하면 서로 무슨 관계인 염색체가 이까. 상동 관계인 상동 염색체가 결합해 버리죠.
그래서 일반적인 염색체에 비해서 몇 배 사이즈의 염색체가 만들어지죠? 2배. 2배 사이즈로 만들어지는데 이 2배 사이즈, 2배라는 말에 대해서 한자를 써서 몇 가닥? 2가. 이가 염색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이 이가 염색체라는 것이 만들어진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한 차이점이죠. 자, 그리고 이 이가 염색체는 다시 다른 이름으로도 부를 거예요. 염색 분체 가닥으로 따지면 몇 개의 염색 분체 가닥이 묶였죠? 원래는 몇 개 붙어 있었어? 2개. 2가닥이었죠. 근데 얘는 염색 분체 몇 가닥이 붙은 거야? 4가닥이 붙었죠. 그래서 이것은 4분 염색체라고도 부른다라고 했었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여기까지 차이점에서 봤을 때 사실 염색체 대신 뭐가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가 다른 거야? 그럼 이가 염색체 만들어진다는 거 하나 다른 거고 그 이외에는 양극에서 뭐 만들어져야 돼요? 방추사. 똑같습니다. 다 똑같고요. 차이점 그러니까 이 밑에는 나는 차이점만 쓰도록 합시다. 이때 핵막이 소실되고 핵막 속에 있던 염색사들이 뭉쳐서 염색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뭐로 바뀐다? 염색 아니 뭔 소리야? 미안해요. 자, 이가 염색체가 된다. 딱 이거 하나. 다른 점 딱 하나 이겁니다. 다른 점 딱 하나 이거. 염색사들이 뭉쳐서 염색체가 아니라 이가 염색체가 됩니다. 이 하나만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괜찮나요? 좋습니다. 그럼 중기의 차이는 뭐가 있을까요? 중기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점 뭐 있죠? 그 중앙에 배열. 중앙에 누가? 이가. 이과 염색체. 원래는 염색체가 배열되죠. 근데 이번에 중앙에 배열되는 건 누굴까요? 이가 염색체. 예, 이가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된다는 거죠. 그리고 얘한테 뭐가 들러붙죠? 방추사. 가 동원체 부분에, 방추사가 동원체 부분에, 즉 차이나는 점은 중앙에 배열된 게 염색체가 아니라 뭐인다? 이가 염색체. 이가 염색체가 배열된다라는 거 딱 하나 차이점은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 자체는 똑같고 명칭만 달라졌다고 봐도 좋아요. 자, 염색체가 중앙 배열이었죠 원래. 그런데 요걸 지우고 무슨 염색체가? 이가염이라고 쓸게요. 아이 귀찮다. 이가염이라고 쓰겠습니다. 괜찮나? 이가 염색체가 중앙 배열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1분열 후기. 사실 여기가 핵심입니다. 여기랑 요 말기까지가 사실 핵심인데 양쪽에서 일어나는 일 자체는 사실 제세포 때랑 똑같아요. 방추사 길이는 어떻게 돼요? 짧아지고. 짧아지죠. 그런데 여기서 뭐가 찢어져 나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원래 아까 체세포 분열 때는 염색체한테 있던 뭐가 양쪽으로 갈라져 나갔죠? 염색체들이. 염색체가 갈라졌어요? 염색 분들. 염색 분체들이 양쪽으로 갈라지는 식이었었죠. 네. 맞죠? 그런데 이번에 누가 갈라지는지 잘 봐야 돼요. 자, 이번에는요. 요게 A였다면 요거 A'이겠죠. 자, 여기에 B가 있다면 요건 B'이겠죠. 좋아. 이번에 염색 분체가 양극으로 갈라졌다고 말해야 될까? 혹은 다른 게 갈라졌다고 말해야 될까? 다른 게 다른 거야. 뭐요? 대체? 염색체. 얘네들은 어떤 염색체들이죠? 상도. 그렇지. 상동 염색체들이 양극으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달라졌어요. 자, 그러니까 원래대로라면 염색 분체가 분리되어 그리고 양극으로 이동했어요 라는 말이 나왔었을 걸. 지웁시다. 염색 분체 대신 이가 염색체가 쪼개지면서 무슨 염색체? 상동 염색체들이 서로 반대 극방향으로 분리되어 이동을 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1분열 말기 때는요. 기본적으로 뭐 두 개의 세포로 쪼개지는 거 똑같겠고 핵막 다시 만들어지는 것도 똑같겠죠. 그런데 내부적으로 봐볼까요? 이 속에는 원래 아까 체세포 분열 때는 A도 들어가고 뭐도 들어가야 됐어. B도 하나 들어갔어야 됐죠. B가 됐던 B'이 됐던 맞죠? 위에도 마찬가지로 A'이 됐던 A가 됐던 뭐 B가 됐던 B'이 됐던 하나씩 들어가야 됐었죠. 근데 이제는 아래쪽에는 뭐만 들어가 있죠? A만. A와 A의 복제품인 B 프라임. A' 하나만 들어가 있죠. 위에도 B와 B의 복제품인 B' 하나만 들어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따라서 달라졌습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이 분열을 맞췄을 때 달라진 점이 중요한 거 바로 이겁니다. 원래대로라면 이것은 염색체 몇 개라고 부르시면 돼요. 뭐요? 두 개. 두 개였죠. A와 B 두 개였습니다.
그런데 얘는 염색체 몇 개예요? 한 개. 한 개죠. 좋아요. 개당 아니 이렇게 했으면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세포 한 개당 염색체의 수가 2개에서 한 개씩으로 반으로 감소한다. 반감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생식분열 이 자체가 왜 한다라고 했었냐면 일부러 절반짜리 세포를 만드는 게 목표였었는데 그 절반짜리 세포로 만든다라는 목표는 1분열 때 이미 이루고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렇다면 여기서 그냥 끝내도 되지 않느냐 했는데 끝내기에 뭐가 아쉽냐면 이것은 한계죠. 맞죠? 분명히 한계입니다. 맞죠? 그런데 그 한계 속에는 염색 분체 A가 A 하나만 들어있나 A 프라임까지 들어있나 프라임까지 들어있어서 양이 몇 배 상태예요? 2배. 원래의 A에 비해서 A 프라임까지 붙어있는 2배 상태가 됐죠. 양이 아쉽단 말이야.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 양을 줄여 즉 한 가닥씩만 남길 거야. 단지 그 차이뿐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이것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빨갛게 체크해 놓은 것들 요것들 있죠. 크게 달라진 것도 아니야. 단어들만 조금씩 달라지는 거야. 뭐 물론 그림적으로 봤을 때 좀 차이가 있어 보이지만은요. 단어 요만큼만 달라졌기 때문에 차이는 결국 몇 퍼센트 차이라? 20% 차이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80% 그냥 똑같습니다. 그럼 이분열은요. 아까 체세포랑 완전히 똑같다 그랬죠. 그러니까 완전히 똑같으니까 이번에 쓸 것도 없어. 그림만 빠르게 그려가 버리면서 할게요. 자, 어차피 요 세포 각각 기억세포, 니은세포라 했을 때 둘이 앞으로 할 행동은 같을까 다를까? 같아요. 앞으로 할 행동은 같겠죠. 그러니까 전 기억 하나만 그릴게요. 니은이 어차피 똑같은 짓을 할 거라는 얘기야. 좋습니다. 전기부터 보도록 하자면 뭐 해야 돼요? 또 뭐 없어져야 돼? 흑막. 흑막도 없어지고 또 뭐 해야 돼? 다시 염색체가 예. 드러나야 되겠죠. 네. 지금 요건 기억일 가져왔으니까 하나는 B일 거고 하나는 B 프라임일 겁니다. 그리고 양 극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되죠? 방추사. 방추사가 만들어져야 되죠. 특이한 점이라면 이때의 방추사 방향과 이때의 방추사 생긴 방향이 서로 무슨 방향이라는 거? 반대요? 수직 방향이라는 거. 전도가 특이한 거긴 한데 솔직히 그거까지 언급하시는 중학교는 없을 겁니다. 저는 적어도 원주권에서 이것까지 언급하시는 중학교는 본 적이 없어요. 정확하게는 고등학교들 제가 잘 언급 안 해요. 옛날에 비평준화 전에 원고에서 종종 물어보긴 했었는데 평준화 된 다음부터는 학력이 너무 떨어져서 안 물어봐요. 네. 근데 이제 혹시 몰라서 제가 이것도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중기로 가자. 뭔 일 벌어질까? 염색체가 중앙에 배열이 되겠죠. 아이고 빨간색 있어야죠. 중앙에 배열이 되겠고요. 그 다음 누가? 방추사가 쭉 자라나서 동원체한테 명칭 계속 정확하게 읽어주세요. 동원체한테 와서 달라붙게 되면 접합하게 되죠. 자, 그 다음 뭐 해요? 이분열 후기. 누가? 아이 그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되니까. 방추사가 짧아져요. 명칭 정확하게. 좋아. 방추사의 길이가 짧아진다 혹은 방추사가 수축한다. 그러면서 체세포 분열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 염색체 쪽이죠. 염색 분체 쪽이죠. 염색 분체가 각각 한 가닥씩. 염색 분체가 각각 한 가닥씩 따로 떨어져 나가게 되고 마지막에 뭐 하면 돼요? 세포질 분열에서 두 개의 세포 떨어져 나갔죠. 각각의 핵 다시 재생됐죠. 그 속에는 다시 한 가닥짜리에 해당되는 염색체들이 염색사의 모습으로 바뀌어 다시 들어오면 되겠지요. 그러면 얘한테는 뭐만 들어있는 거야? A. 응? 아 이거 B하고 B 프라임이었죠? 요건 B 들어있죠? 요거 뭐만 들어있는 거야? B 프라임만 들어있죠? 그럼 B는 B 프라임하고 사실 같은 거니까 A, B 중에 하나씩만 남은 거죠. 자 이건 내가 기억만 그린 거고 니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을 테니까 또 있겠죠? 뭐가 들어있는 거? A가 들어있는 거. 그리고 뭐가 들어있는 거? A 프라임이 들어있는 거. 다 이게 똑같이 해서 총 몇 개의 세포로 갈라지면서 끝나요? 4개 세포로 만들어지게 되면서 모든 정보가 끝이 나게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 과정을 봤을 때 아까 제가 체세포 분열에 조금 힘을 실은 이유가 그거 진짜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여기는 반 이상 거저먹습니다. 차이가 나는 요소들만 명확하게 구별을 해두시면 명확하게 아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요까지 해서 감소분열, 생세포분열 전 과정 다시 마쳤는데요. 잘 이해가 안 되시거나 혹은 좀 질문 있거나 한 부분 있나? 괜찮으세요? 네. 지금 시간 혹시 몇 분이나요?
57번. 오케이. 그럼 딱 요거까지 하고 마칠 수 있겠네요. 아, 이거 할 시간 없을까봐 살짝 걱정했어. 자, 그래서 이것들로 여러분들 그 시험 수행평가 보실 거 마무리 잘 해주시면 되시겠는데 마지막으로 제가 표라는 형태로 일단 이쪽에다 하면은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표 형태로 체세포 분열과 생식세포 분열 혹은 감수 분열이라는 것의 차이점을 표로 한번 쫙 정리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할게요. 그림 같은 것들은 요거 여러분들이 잘 공부해 주시고요. 알겠죠? 좋습니다. 일단 당장 차이라는 거. 얘네들의 최종 목적이 다르죠. 체세포 분열의 목적, 인간 기준으로 합시다. 무엇과 무엇이 목적이다? 생장 재생. 생장, 커지고 재생. 망가진 거 고치는 게 목표다. 근데 생식세포 분열은 그 생식 만드는 생식세포의 생성. 생성이죠. 네. 순수하게 증자, 난자 만들기 외에는 안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이것을 하는 장소도 정해져 있죠. 자, 생장과 재생은 어디 필요해요? 전신이에요. 예. 그래서 생장과 재생을 하는 것은 어딘가요? 전신입니다. 라고 하면 되시겠고, 생식세포 분열은요, 정소라는. 요거 남성의 정소와 여성의 난소입니다. 딱 정해진 장소 이외에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열하게 되는 횟수는 체세포는 한 번만 쪼개면 됐었죠. 네. 그래서 생세포는 두 두 번을 쪼개면 됐었죠. 그렇게 된 결과 뭐가 달라지죠? 세포의 개수가 달라졌죠. 네. 네. 방금 말했듯이 얘는 한 번만 했기 때문에 원래 한 개였던 세포가 몇 개가 되면서 돼요? 두 개가 되면서 끝나고요. 얘는 원래 한 개였지만 첫 분열에서 두 개가 되고요. 한 번 더 분열하면서 네 개가 됩니다. 괜찮아요? 네. 좋습니다. 그때 조금 특이점 하나, 요 세포 배수 관련해서 좀 특이점 하나. 이렇게 만들어진 두 개의 세포는 모두 정상 기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모두 정상 기능을 합니다. 자, 다음 생식세포 분열할 때 하나, 둘, 넷. 이 네 개는 모두 정상 기능 할까요? 요 기억나니? 요게 남성일 때랑 여성일 때가 달라요. 남성은 마지막에 만들어진 네 개 모두 정상. 정자가 됩니다. 네 개 모두 다 정자가 돼요. 그런데 여성은 이 네 개 중에 몇 개만? 세 개. 한 개만 난자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세 개는 어떻게 될까요? 버려요. 버린다. 몸으로 다시 흡수해서 영양소로 사용을 합니다. 네, 영양소로 다시 사용을 하는데 이유가 뭐냐면 정자와 다르게 난자는 크기가 크죠. 왜 커졌냐면 봐봐요. 정자는 분열할 때 애초에 세포를 이렇게 쪼개요. 슉, 슉. 네 부분이 모두 균등하게 쪼갭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난자는 쪼갤 때 어떻게 쪼개냐면 슉, 슉. 대충 이런 느낌입니다. 균등하게 쪼개, 불균등하게 쪼개. 하나만 집중적으로 큼지막하고 나머지는 쩌리로 만드는 식이에요. 왜요? 난자는 너네 이미 그 단원 끝까지 배웠으니까 알고 있어요. 처음 수정했을 때 자궁에서 엄마랑 이제 연결되는 착상이라는 과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일주의 기간 동안 영양소가 필요하잖아요. 그 영양소를 난자 속에 미리 때려박아 놓고 가는 그걸로 버틴다라고 했었잖아요. 그 영양소를 한쪽에 몰아넣기 위해서 나머지 세 개의 세포를 버리고 하나한테 영양소를 몰아주는 식으로 그렇게 생성되기 때문에 특이점이라고 한다면 이 네 개가 됐지만 실제로 난자가 되는 건 그 중에 하나뿐인 겁니다. 하지만 정자 같은 경우는 네 개 다 정자가 돼요. 이제 정자는 영양물질이 없기 때문입니다. 괜찮나요? 네. 좋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 자, 다음 염색체의 염계가 아니라 염색체의 개수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한번 볼까요? 자, 정상적인 개수인 46개를 기준으로 합시다. 체세포 분열은 쪼개진 세포 몇 개가? 두 개가 각각 몇 개를 그대로 유지하죠? 46개를 그대로 유지합니다. 그죠? 자, 그런데 생세포 분열은요. 처음에 46개였으나 쪼개진 세포 두 개는 각각 몇 개가 되죠? 23개가 되고 이게 23개가 다시 쪼개졌을 때는 여전히 23입니다. 즉 첫 번째 분열에서 이미 절반으로 감소한다라는 얘기죠. 요것을 우리가 핵상이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요것은 원래 2n이었고
쪼개진 이후에도 2n이다. 그런데 생세포 분열 같은 경우 최초 2n이었으나 첫 분열하면서 n이 됐고 두 번째 분열 때는 그대로 n을 유지한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좋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체세포 분열과 생세포 분열을 표 형태로 구별해가지고 하나에 적어봤는데요. 요 내용 요소들을 이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꼼꼼하게 잘 공부를 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좋아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오늘 요거 하느라고 제가 일부러 오늘 여러분 숫자 검사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뭐 잃어버리신 분도 있고 깜빡하고 못하신 분도 있고 하니까 다음 시간까지 요거 프린트에 있는 거 문제 그럼 싹 다 풀어오실 수 있죠? 예, 토요일 때는 이걸 싹 다 풀어오셔서 제가 검사를 해드려야지 여러분 다음 주에 이거 테스트 본다 그랬잖아요 학교에서. 예, 그거에 필요한 거 혹시 부족한 거 없는지 체크해 드릴 테니까 토요일까지는 반드시 다 풀어오셔야 합니다. 알겠죠? 반드시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 끝!